후보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준비하신다라고 제대로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오전 질의에서 제가 질의했던 이 주택 경기 대책 문제에 대해서 총리 차원의 대책반을 만들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와 식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주 보편화된 용어고 또 기본생계비에 미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선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작년 말 통계를 보면 한 139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업무가 국가 업무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파악을 하십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는 월 4인 기준 최소한 154만 원의 생계비는 떼야 되겠다는 게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국가가 책임지고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돼서 저도 자치단체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95년도부터 다시 뽑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해수로 따지면 벌써 18년째, 19년째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들 어이구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론이나 또 자체 정도를 놓고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지방자치를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이 로드맵이 저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이 없고 그냥 해만 가는. 그래서 과연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의 우리 지방자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출발을 해서 굉장히 국가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년 가까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서부터 또 정당의 추천을 받는 그런 후보여야 공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등 해가지고 많은 반성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한번 그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총리가 되신다면은 한번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보셔서 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방자치 문제는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만나보고 또 직접 해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각 의원들이나 단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방적인 재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혹시 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어려우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지금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지방 재정이 약한 데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재정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배려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선인 공약을 보면은 처음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좀 정해 준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선 지방세 비중을 좀 늘려주겠다. 또
복지사업의 국고보조 비율도 조정해서 네. 좀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인간다운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을 하고 추가적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 네. 역할 분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의 지방자치의 문제는 무엇이 국가 업무고 무엇이 지방 업무지 이게 경계가 아주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지방자치 취지는 제 경험에 의하면 국가가 잘할 수 있는 건 국가가,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건 지방이 맡아서 하자는 게 원래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또 하나는요.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겁대기 들어보면 국가가 도와주는 사업같이 돼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개중엔 말이죠. 국가 사업을 하면서 지방 예산을 빼다 쓰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처음에 질문드린 국민기초생활 소급번자. 이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건데 여기도 지방자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만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 6대4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게요. 지방 업무도 국고보조로 내지 말고 국가가 담당해야 될 업무는 국가가 전적으로 100% 책임을 지고 100% 부담을 하고 지방이 해야 될 일은 지방이 100% 부담하게 해야 이게 각각 자기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 업무든 지방 업무든 간에 전부 이것을 매칭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는 일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에서 잘 산다는 서초구가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보육사업 못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저기 뭐 재정이 나쁜 지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핏 상식적이 맞죠.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혹시 이제 총리로 취임하시게 되면은 지금 흐트러진 국가와 지방 업무 간의 이 경계 이걸 바로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거냐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비전을 지시해 주셔야 이 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지방 지원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국가 재정이 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은 재정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나 국가가 재정 범위에서 넘는 결정을 하고 또 모자라는 돈을 지방 돈을 빼다 쓰는 그런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시간을 갖고 깊이 파악해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좀 다른 기회에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최민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